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부 그리고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에 이르기까지 37년을 검사직에 있던 사람으로서 오늘 담백하게 당신께 경찰 조사에 임하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께서 알고 계셨던 정보라면 그 정보가 맞다는 사실을 인지하시면 되겠고, 혹시 몰랐다면 이번 기회라도 제대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으면 대다수의 분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극심한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상황을 빨리 모면하고 싶어 하거나 수사관의 건의에 눌려 무비판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라고 수능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통화는 형사사법 절차의 공식적인 시작점인 동시에 당신의 방어권 행사가 시작되어야 하는 사건의 성패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분수령입니다. 오늘 이 초기 대응이 왜 법률적으로 중요한지, 그리고 실무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상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어렵게는 설명하지 않겠으니 걱정은 놓으시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수사관의 전화는 강제 수사가 아닌 임의 수사임을 명확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법률 용어에 임의가 붙는 경우는 강제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화를 걸어 출석을 요구하는 행위는 강제 처분이 아닌 임의 수사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피의자로서는 수사기관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응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출석 일정을 합리적으로 조율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사관에 따라 신속한 수사를 위해 다소 권위적인 태도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법적인 강제력으로 오인하실 필요는 없고, 아무런 준비 없이 출석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첫 통화에서는 불필요한 언쟁을 피하고 심리적인 안정을 유지한 채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지금 당장은 업무 중이라 통화가 어렵고 일정을 확인한 후에 변호사 상담을 좀 받고 나서 알아볼 것을 다시 알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임의 수사라고 해서 마냥 조사를 거부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연락을 끊어버리면 수사기관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거부가 아니라 지금은 곤란하니 조만간 다시 통화하여 날짜를 잡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통화를 종료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둘째,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전까지는 출석하지 마십시오. 수사기관은 이미 고소장이나 인지보고서를 통해서 여러분의 혐의에 대한 상당한 정보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반면 여러분은 자신이 어떤 구체적인 사실로 고소를 당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러한 정보의 불균형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것은 눈을 가리고 싸우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불리한 짓을 하거나 기억과 다른 모순된 주장을 하게 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게다가 경찰은 진실만을 전하면서 물어보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수사기법을 이용해서 당신의 허점을 찌르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CCTV를 다 봤다거나 혹은 피해자가 중요한 증거를 갖고 있다던데, 이런 식으로 말이죠. 정보의 불균형 상태에서는 이런 말을 들으면 혹시라도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진술이 흔들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정보공개 청구 제도를 활용하여 고소장 내용을 미리 확보하셔서 대처하셔야 합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범죄 사실의 일시 장소, 구체적인 행위 태양 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기억과 객관적인 증거를 대조해보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만약 담당 수사관이 이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킨다면 직접 전화하여 다음 내용을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메모해 두셔야 합니다. 적용된 정확한 죄명이 무엇인지, 범죄 일시와 장소는 언제인지, 그리고 혐의 내용의 요지가 무엇인지 등입니다. 이 정보는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고 유효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수적인 기초 자료가 됩니다. 조사는 이 모든 준비가 끝난 뒤에 받아야 합니다. 무턱대고 빨리 조사를 받는 것보다는 철저히 리허설을 마친 상태에서 임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의뢰인에게 훨씬 유리합니다. 셋째로, 조사 후 작성되는 피의자 신문주소의 열람 및 수정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십시오. 실제 조사가 진행되면 긴장감으로 인해 수사관의 유도 신문에 말려들거나 원치 않는 답변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잠시 휴식을 취하고 싶다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조사를 중단시키고 혹시 동석 중인 변호인이 있다면 상회하여 답변 방향을 재설정하시도록 하십시오. 이는 헌법상 보장된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조사 중에는 변호인이
변호인이 대신 대답하거나 수사관의 말을 끊는 등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하기는 힘들겠지만 휴식 시간에 서로 대화하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사가 끝난 후입니다. 수사관이 출력해주는 피의자 신문조서는 향후 검사의 기소 여부와 판사의 유무죄 판단에 대해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핵심 증거입니다. 판사는 여러분이 조사실에서 흘린 눈물을 보지 못합니다. 오직 이 조서에 적힌 활자만 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게 됩니다. 이 뜻은 당신께서 하신 말씀이 활자로만 적혀 있기 때문에 뉘앙스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죠. 따라서 단순한 질문에 답변하였다는 사실을 넘어서 그 답변이 제3자가 봤을 때 어떤 뉘앙스와 문맥으로 보이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럴 수도 있다라고 모호하게 답한 것이 조서에는 그렇다라고 단정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자백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진술 취지와 다르게 기재된 부분,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은 반드시 수정을 요구하십시오. 만약 수정을 거부한다면 조서 말미에 자필로 이 내용을 기재하거나 서명 날인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절차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야말로 억울한 처벌을 피하는 마지막 안전장치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원칙은 수사 대응의 기본이자 핵심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이름인 휘상은 빛날 휘자로서 호로상자를 씁니다. 의뢰인과 함께 사건의 실체를 마주하고 법리라는 빛으로 그 본질을 명확히 규명하겠습니다. 어려운 일을 겪고 계시다면 휘상을 방문해 주십시오. 37년 공직 생활을 통해 얻은 경험은 오직 그 실체를 정확히 짚어내고 증명하는 데 쓰일 것입니다. 당신의 정당한 주장이 수사 기록에서 단 한 줄도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휘상의 대표 변호사 정명호였습니다.